면책 결정을 받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연복권 제도입니다. 당연복권. 법에 의해서 복권된다 그래서 법정 복권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어요. 이 신청에 의한 복권은 당연 복권 규정에서 복권될 수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서 그 책임을 면한 때 파산법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 복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권이 되려면 사실 빚을 다 갚아야 돼요. 빚도 다 갚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은 복권을 해줘야 되냐 말 것이냐. 그래서 복권 결정이 떨어져야만이 결격사유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의 복권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복권이 돼야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당연 복권이 됐건 신청에 의한 복권이 됐건 일단 복권이 돼야지 결격사유에 벗어나게 되는 거고 결격사유 벗어나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주의사항인데 이 주의사항 한번 봐드릴게요. 타산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을 신청을 하였다 해서 결격사유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신청만 해가지고는 벗어난 게 아닙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지 벗어난다.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지 결격사유에 벗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파산 선고를 받을 때부터 복권 결정까지가 결격이다. 또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명심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수용자란 것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형벌을 선고받은 자예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 이건 이제 줄여서 수형자 그럽니다. 형벌. 이 형벌이 뭡니까? 징역, 벌금 이런 거죠.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걸 말하는데 자, 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근데 이제 가로 안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법 조문이잖아요. 이것을 하나씩 분석합니다. 근거 이상의 실형이 과연 뭘까? 자, 우리 형법에 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고려,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근거 이상이란 말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대요. 사형, 징역, 금고. 여기 있죠?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형 집행 당하면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석할 때는 징역, 금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원래 이제 근거 이상은 사형, 징역, 금고, 사형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징역, 금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금고를 받아도 결격사유를 구성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받든지 또 근거를 받든지 다 결격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법, 남을 폭행을 해가지고 폭행을 해서 징역, 벌금, 이 폭행죄는 형법에서 나오거든요. 폭행죄로 징역, 벌금 받아도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벌금 받아도 결격.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징역, 벌금 받아도 결격. 아니, 벌금이 아니고 징역, 금고. 수정합니다. 징역,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역, 금고는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 금고를 받든 다른 법, 형법이랄지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징역, 금고를 받든 다 결격사유를 구성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징역, 금고는 무조건 위법, 하복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근데 수험생들이 자꾸 이게 흔들려요. 중개사법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징역, 금고란 단어가 떨어지면 결격사유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행이 종료됐다 이 말은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 종료된 거 보는 게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때부터 3년간 중개업 못 하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만기 석방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기 석방, 만기 출소한 거죠.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그 석방일로부터 3년간 중개한 거죠. 우리가 징역받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출소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교도소 출소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야만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석방되는 것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사실. 만기 석방되는 것도 3년간 중개업 못한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죠. 가석방. 이게 이제 또 공부를 해도 자꾸 수험생들이 흔들려요. 흔들려. 공부를 했는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또 흔들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가석방을 말합니다. 가석방. 가석방이 뭔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주는 거예요. 국가에. 어떤 사람은 내보내주겠습니까? 수용생활 잘하고 재범 무례도 없고 선배들도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내보내는 거 아니죠. 이건 조건이 있죠. 일정 기간 복역을 해야지 또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복역을 해야 내보내줘요. 거기서 선별해갖고 내보내죠.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을 채워야지 또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 조건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별해서 내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몇 년간 중개업을 못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가석방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 시효 취소되면서 유기형 있잖아요. 유기형은 남은 형기를 경고할 때, 그때 무기형은 10년 경고합니다. 이때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자, 그죠? 자, 유기는 남은 형기 경과를 종료로 봐요. 무기는 10년을 종료로 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이 되고 여기는 남은 형기 플러스 3년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걸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유기는 남은 형기, 무기는 10년. 그리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조금 그려볼게요. A란 사람이라 할게요. A란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년 살아야 되는데 한 4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4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보내줬다고. 그럼 이제 이 종료가 뭐냐면 이 남은 형기 1년이잖아요 지금. 1년을 집행 종료로 봐요. 그럼 우리 과목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3년이라 그랬어요. 3년. 종료된 날부터 3년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가석방 유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 돼서 나오면 이 가석방 남은 형기 플러스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4년이 되겠죠? 이걸 지나야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형 같은 경우는 일단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4년 복역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켰다. 그러면 남은 형기 1년. 이걸 종료로 봐요. 그럼 종료된 날부터 3년. 그러니까 교도소 나올 때부터 4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4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런 원리가 되고. 자, 무기를 한번 봐드릴게요. 무기형. 자, 무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받았거든요.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럼 무기 같은 경우는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뭐 평생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종료 시점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년, 이 10년을 종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냐? 여기서 한 12년, 20년 복역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20년 복역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선별해가지고.
그러면 무기 같은 경우는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봐요. 가석방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걸 집행 종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우리 중개사법에서 또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도소 나올 때부터 13년간 중개 못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교도소 나올 때잖아요. 이때부터 1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중개업하기가 쉽지 않죠. 한 20년 사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다. 그러면 나온 날로부터 10년을 종료로 본다.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석방된 날로부터 13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뭐 취업도 못하죠. 소속 공인 중에 보존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근데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다만 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 기간이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놔도 들을 때는 그런 것 하는데 또 문제 나오면 자꾸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이제 뭐냐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이에요. 그럼 이제 집행 면제 사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률 변경이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건 줄인 거고 법 조문이 이거죠.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을 변경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럼 면제해줘 버려요. 이게 우리 과목이 나온 게 아니라 형법에서 나온 거예요. 형법 제1조 3항에서 나온 건데 재판이 확정이 돼서 이제 교도에서 복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법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 생각하면 간통죄가 지금 없잖아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럼 간통을 해갖고 징역 6개월 선고받았어요. 교도에서 살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 개월 더 빨리 해가지고 자기는 징역 살고 있는데 지금 간통 저지른 사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행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면제된 날, 지금 법률 시행일이 면제일이거든요. 그때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석방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가석방 같으면 남은 형기 플러스 3년이잖아요. 근데 이 법률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는 무조건 남은 형기와 관계없이 면제 받은 시점부터 무조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인데, 자,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것도 형법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도 면제 받은 날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시효 기간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시효 기간 같은 경우는 형법, 공무원시험 준비하면 알아야 되지. 근데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돼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면제된 날로부터 무조건 3년간 중개업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거운 범죄는 시효 기간이 길어요. 형법에 다 나와 있어요. 가벼운 범죄는 짧고. 그럼 이제 시효가 끝나면 집행이 면제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이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시효 완성. 자, 크게 두 가지 했어요. 법률 변경, 시효 완성. 자, 하나 더 있어요. 집행 면제 사유가.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이 특별 사면은 보통 많이 들어가서 알아요. 특사 쪽에서. 광복절 특사, 광복절날, 또 성탄절날,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 선별해가지고, 당신 집행 면제한다. 그럼 면제돼버려요.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 권한이 좋죠. 그럼 면제돼버려요. 그럼 면제 받으면 3년간 중개업 못해요. 이 특별 사면일이 면제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3년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정리할게요. 집행을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 종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집행 면제 사유가
법률 변경입니다. 법이 범죄가 안 되게 바뀌었을 때 이거 하나. 그다음에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면제돼요. 그거 대통령이 특별 사면시켰을 때 면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집행 면제 사유고 그때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가석방보다 훨씬 편합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또는 10년 플러스 3년이지만 면제는 무조건 면제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가냐면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요. 종류를 지정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사면한다, 이런 원리가 돼요. 근데 이것은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단독으로 못합니다. 이건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자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특별 사면은 자주 하니까 많이 들어보는데, 일반 사면은 내가 보니까 뭐 보통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그때 간혹가다 일반 사면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일반 사면을 받으면 3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반 사면은 3년 기다리지 않고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원리가 돼요. 일반 사면은 사면 즉시 벗어난다. 사면 즉시 벗어난다. 특별 사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주의 있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용자 하나 끝났고, 그다음에 수용자 두 번째가 있어요. 수용자 두 번째가 뭐냐? 근거 이상, 아까 근거 이상은 했죠. 사형징역 근고, 징역 근고, 그럼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분들이 결격사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개념 한번 받을게요. 범죄자에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 형 선고 효력을 없애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은 집행유예 개념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보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이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예문을,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이거 공인중개사법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아닙니다. 봐보세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몇 년간 결격사유냐? 몇 년간 결격사유? 2년. 왜? 여기서 뭐랄까? 유예 기간 중에 있는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갖고 3년 그러면 틀리고, 또 3년 더하고 6년, 5년 그러면 다 틀려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근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근거를 받든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 근거를 받든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법이잖아요. 도로교통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2년간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교도소 안 갔거든요. 집행유예란 것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안 보내요. 정상 참작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교도소 안 가고 있는 몸이거든요. 근데 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앞뒤로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주 틀려요.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바퀴가 2개월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물어보면 또 뭐 3년, 5년 막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2년간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입니다. 자,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좀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격사유 몇 년이냐? 4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만.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2년 6개월간만 결격이요. 자,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란 거예요. 그래서 징역 근거는 우리 법, 즉 공인중개사법이 다른 법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이 선고유예라는 것은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 이럴 때 선고유예를 내려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쳤다. 그것도 그냥 배가 고파서 며칠간 굶어서 절도는 절도잖아요. 그럼 걸렸어. 그럼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가정을 해봐요. 어차피 절도니까. 근데 너무
딱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상속도 본다 아니고 초범인데다가 배가 고파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못 먹어서 빵 하나 훔쳤다. 절도는 절도니까 쟤는 형을 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선고유예를 보통 내려요. 그럼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가 되지만 징역 근거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세 번째